안녕하세요. 청소년 인성 코칭 마음 키움 함께 진행하게 될 황윤정 코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게 될 허진영 코치님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의 회복력을 믿는 코치 허진영 코치입니다. 학습 코칭 11년, 전문 코칭 9년, 그리고 KPC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치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인성 코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기간이 좀 장기화됐고 아직도 또 최근에 또 코로나가 다시 또 막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감정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머님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코치님도 직접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인성 코칭을 하는데 감정에 이렇게 막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마음 키움이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감정 조절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마음 키움으로 접하는 아이들의 거의 공통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그 세부 원인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평범한 아이인데 감정이 발달이 촉진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중학생인데 여전히 감정이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좋아요, 싫어요, 그저 그래요. 이 세 개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는 들고 감정은 다 느꼈는데 그게 덩어리 져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 표현을 못할 때 그 아이는 정말 내적으로 부담이 되게 커요. 에너지 정말 많이 쓰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엄마가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꾸만 물어보시고 아이는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마음킴의 첫 단계가 주력하고 있는 게 자기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제가 경계하는 말이 아우 짜증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났는데 감정을 퉁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난 게 실체는 억울한 거였다는 거. 내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잘 안 돼서 짜증나요,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실망했구나, 약간 좌절이죠. 아이들은 좌절이라는 단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나쁜 기분 중에 구체적으로 뭔지 이렇게 찾아가는 걸 도와줘요. 감정 언어도 많이 보고요. 실제로 지금 이 감정이 어떻기 때문에 뭐가 힘든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타인과 소통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내 기분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타인의 감정도 정확히 공감이 가능해지죠. 그제서야 이제 중학생답게, 고등학생답게 엄마랑 소통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음 키움을 장기적으로 하시기만 하면 모든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는 그런 긍정적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은 그냥 짜증나, 몰라, 그냥 그래 라고 하는 것 안에는 숨겨져 있는 본인의 감정의 표현이 있다는 거를 또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과 하고 조금 연결 지어서 왜 아이들이 친구에 굉장히 집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배려해주고 뭔가 친구한테 끌려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좀 어떻게 코칭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예상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각 사례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고객과 만나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마음킴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사춘기 증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점점 아이가 이제 부모와 소통은 끊어지면서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안에 내면에 생각보다 큰 이슈가 숨겨져 있을 때가 저는 꽤 많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있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어머니가 모르셨던 관계 트라우마가 있었던 경우. 그래서 아이는 괜찮아 하지만 보통 예상하시는 어릴 때 이제 친구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나의 어떤 행동을 나의 존재랑 분리를 시키지 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내 존재를 거부당할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른 중에도
이제 부탁을 잘 거절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요 이런 성인들 있잖아요. 예전에 트라우마적인 기억이랑 관련될 때가 있어서 그 해석을 좀 왜곡된 해석을 좀 교정하고 자기를 잘 세우는 치유 과정을 저랑 같이 겪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과거의 자신, 그때 위로해주지 않았던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서 화해하는 과정도 많이 겪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제가 이제 코칭 마음 키움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원인은 개별화 이슈라고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양육의 목적은 보호가 아니라 최종 목적은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를 독립된 존재로 개별성을 인정하시지 못하실 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친구한테 너무 끌려가는 건 맞는데 우리 집에서 나랑도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나랑은 절대 얘기 안 하고 집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밖에서는 사랑이 바뀐 것처럼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대개일 경우에는 어머님한테 개별화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이는 엄마 나를 못 믿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1, 2학년인 것처럼 스케줄을 만드시고 같이 또 쫓아다니시고 이제 통금을 정하시고 이게 감시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우리 엄마를 싫어하는 내가 싫어요. 또 동시에. 그래서 우리 엄마를 보고 있으면 엄마도 싫지만 나도 싫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아이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아이한테 문제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을 하고 있으면 아이는 계속 성장하고 되게 빨리 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면 아이의 성장을 어머님이 못 견디실 때가 있어요. 아이가 빨리 성장하니까 성숙해지고 성찰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이 아이가 결국엔 내가 필요해요. 내가 없으면 뭐 시간표 조정 하나 못하고 친구들과의 약속 조정 하나 못하는 애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본인이 아이가 필요하신 건데 아이가 내가 필요하니까 아직 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머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서 키우시는 것이 개별화 과정인데 독립되게 키우는 게 그런데 아이가 실제로 나이보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 해결력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이는 아이대로 성장시키려고 도와드리는데요. 어머님께도 따로 이제 상담이나 코칭 받으시면서 그 어머님의 원가족과의 개별화 문제 어머님의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실 기회를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쉽지 않고 정말 아이는 계속 성장해 갈 거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가 사실 굉장히 좀 믿어주는 거 신뢰해주는 거, 그 다음에 공간을 확보해주는 거, 기다려줌이 저는 참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코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더 많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공간 확보와 기다림을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고 믿을 수 있는 코치님들이 또 청소년 인성 코칭 마음 키움에서 이런 훈련들을 잘 받고 있다라는 더 확신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한번 질문을 드리면 사실 아이들이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많이 되었고 거기에 맞는 어떤 계획적인 것들이 다 짜져 있는데 잘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어머님들 많으시잖아요. 앞단에서도 기다림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런 학부모님들 어떻게 또 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마음 키움이 어떤 역할을 좀 해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어떤 일부의 경우에는 아이한테 문제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걸 밝혀드리는 것으로도 사실 어머님들이 편안해지시면서 사실 코칭 효과가 코칭 환경이 잘 구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진짜 우리 한국 어머님들, 아버님들만큼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들이 과연 있을까?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연구도 많이 되고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상적인 수준보다 되게 높게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밝혀진 부분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실행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어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 이런 표현들이랑 왜 이걸 하면 좋은지 어떤 게 너한테 이득이 되는지 잘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 이건 아주 대단하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 많이 부족하다 실은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양육에서도 이렇게 궁둥이를 팡팡 쳐주는 힘은 말도 필요하고 그 행동을 할 때 같이 있어주는 엄마의 행동도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바쁘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고 맞벌이 부모님들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게 저도 학부모님들을 외롭게 만드는 얘기긴 한데요.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 외에 예를 들면 아이가 줄넘기를 쌩쌩이를 하고 싶은데 내 친구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 하는 것 같고 하려다가 안 하고 싶고 오늘 하기로 했는데 안 나간다고 그러고 계획했던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말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시다가 가끔씩은 한 번씩 같이 나가서 봐주시고 지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더 어렸을 때는 뭐 블럭 맞추고 레고놀이하고 이럴 때 본인이 원하는 거 방식 알려주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건 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게 다 완성될 때까지 옆에서 계속 놀아주시는 거예요. 같이 누가 옆에 있을 때 그 힘든 실행 과정을 견디거든요. 중간 단계를 함께 해주시는 거 완벽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간혹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디게 같이 있어주시는 거 이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네. 거. 큰 거를 뭐 같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줄넘기 그냥 옆에서 같이 한번 뛰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의 위안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시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그러면 엄마도 안 되는데 마음킴을 담당하고 계신 코치님들은 정말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코치님이 보실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머님들의 이해도도 조금 올라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거 말씀드린 거고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발견해서 저희가 돕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인 친구들이 있죠. 같이 있으면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를 오해하고 어떤 이제 고정관념 갖고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관계 회복이 우선이니까 그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주도적이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정말 생각이 또렷하게 있는 나는 그런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는다거나 계획 세운 걸 실행하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시도만 행동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만큼은 자꾸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인 실행력이랑 다른 얘기잖아요.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거나 부모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뭐 학교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겪을 만한 그런 말을 들었거나 그게 내면에 쌓였거나 그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제 힘들어할 만한 이제 이유들이 있거나 또 어떨 때에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강력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엄마는 잘하면 더 하라고 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뭘 시키는 이유가 엄마 아빠 본인을 위해서야. 이렇게 믿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면의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믿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교정하는 걸 돕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면에 어떤 왜곡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나서서 도와드리게 됩니다. 네. 내면의 감정을 그것도 왜곡되어 있는 감정들을 읽어주시는 마음 키운 코치님들이 계시다라는 든든하네요. 네. 네, 들으면서 또 궁금증이 또 생겼어요. 성향이 다르다. 엄마와 아이하고의 성향이 너무 극도로 달라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뭔가 막 푸시를 하려고 하지만 아이는 말이 없어지고 자꾸 피하게 되고 이렇게 극도로 학부모하고의 성향이 다른 아이들을 마음 키우면서 어떻게 또 코치님들이 다가가시는지 이건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엄마랑 성향 다르고요. 아빠랑 성향 다르고 이렇게 코치님은 어떠세요? 그 따님 있으신 거 아는데 따님하고 성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아이면서 E형이고 딸은 E형이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이해를 더 많이 받는 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저희가. 아이한테 내가 오히려 이해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은 그 성향에 대한 고민이 그런 모든 가정에서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는 되게 간단한 문제 같잖아요. 정말 평범해 보이고 그런데 얘기를 되게 많이 길게 들어보거든요.
내려놓고 싶은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들어보면은 사실은 무의식적인 언어 안에 고쳐야 한다. 다른 아이는 안 그런데 우리 애는 그렇다. 예전에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다. 아이가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쓰실 때가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사실은 이게 더 무의식이 드러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성향이 다름으로 정말로 이해되신 게 아니라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시고 그게 문제이신 거예요. 어머님께는. 그래서 아이를 문제로 보고 느껴지고 있지만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대화를 길게 하게 되면 그 어머님께 계속 어머님이 쓰시는 언어를 이렇게 반영해 드려요. 지금 어떤 말씀 하셨는데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랑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계속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알아차리신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크게 알아차리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한숨 쉬시기도 하시고 놀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코칭에서 느껴요. 어머니께서 댁에서 아이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온정적으로 변하셨겠구나를 느낄 정도로 아이는 그 이슈에 대해서 성찰이 아직은 크게 이렇게 오지 않은 상태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이가 코칭 효과가 되게 좋아질 때가 있어요.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해는 사실은 양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보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게 뭔지 생각해 하시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이를 정말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님들이 말씀하셨던 거를 그냥 반영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있다라는 게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또 마음 기움을 하고 계신 모든 코치님들이 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부모님들의 걱정거리를 그냥 들어주시고 반영만 해주신다 하더라도 작은 변화가 큰 파도처럼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조금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